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9년간 안면과 두개골절 환자가 무려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40, 60대 환자가 절반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안면 골절, 먼저 랭킹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성우겸 배우 마츠모토 마리카. 호타루의 빛 등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최근 최고의 아줌마 나타지마 하루코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는데요. 섬세한 표정 연기로 사랑을 받던 마츠모토 마리카가 병원으로 후송된 일이 발생했답니다. 사우나에서 탈수증으로 쓰러지며 안면골절이 됐다는군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두산 베어스의 우완 투수 유재유 선수. 올 시즌 재패라는 목표를 두고 마운드에 올라섰지만 그만 강습 타구에 오른쪽 얼굴 측면을 맞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확인 결과 광대가 골절됐다는 소견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동안 안정이 필요하다는 유재유 선수. 부상 잘 회복하고 올 시즌에 다시 마운드에서 활약하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면 골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해 주실 분 성형외과 전문의 임종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임종호 원장입니다. 네, 자 우리 얼굴에 뼈가 생각보다 많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나 봐요. 이게 네. 통뼈면은 안 부러질 거 아닙니까? 우리 얼굴의 뼈는 통뼈가 아니라 이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 뼈가 다 다른 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칠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뼈가 합쳐져서 얼굴뼈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안면골절이 잘 생기는 얼굴뼈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우선 얼굴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코뼈가 예, 예. 양쪽에 대칭적으로 두 개의 뼈가 쌍으로 붙어 있고요. 예. 그 코뼈보다 옆에 네. 붙어 있으면서 아래쪽으로는 위쪽 치아를 담고 있는 뼈를 네. 위턱뼈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위턱뼈보다 바깥쪽에 붙어 있고 네.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안화라고 부르는 부분의 바깥쪽 뼈를 이루면서 옆으로 보면은 이제 네. 광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루고 있는 뼈를 광대뼈라고 부르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아래쪽 치아를 품고 있으면서 네. 우리 얼굴에서 가장 단단하고 큰 뼈가 바로 아래턱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 자,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뼈가 세분화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얼굴 뼈가 원래 이렇게 잘 쉽게 부서집니까? 뼈는 단단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충격으로는 네. 골절이 생기지 않는데요. 예. 이 랭킹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의식을 잃고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면서 단단한 곳에 얼굴을 부딪힌다든지 또는 빠르게 날아오는 야구공처럼 네. 큰 충격을 받으면 단단한 뼈라도 부러질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특히 레저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관련된 골절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 외 주된 이유로는 교통사고나 폭행사고에 의해서도 안면골절이 잘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안면 골절 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부위예요? 사실 넘어질 때 이제 네. 넘어지는 방향이나 또는 부딪히는 부위에 따라서 골절 부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예, 예. 가장 정면으로 넘어졌을 때 네. 가장 쉽게 골절되는 부위는 바로 가장 앞에 위치한 코뼈가 되겠습니다. 뼈가 부러지는구나. 네. 약간 측면으로 넘어지게 되면 광대뼈 골절이 생길 수 있고 또 정면으로 넘어지더라도 코부터 넘어지지 않고 아래 턱부터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래 턱뼈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혹시 머리를 이루고 있는 뼈 중에 네. 강도가 제일 센 부위도 있나요? 강도가 가장 센 부위는 네. 아래 턱뼈가 아래가 제일 세고. 제일 셉니다. 생각 같아서는 뒤쪽이 세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뇌를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는 얼굴뼈 중에서고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두개골과 이제 얼굴뼈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얼굴뼈 중에서는 아래턱뼈가 강하고 얼굴에서는 아래턱뼈가 제일 강하고. 그렇죠. 두개골은 당연히 아래턱이나 뭐 다른 부분 뼈보다 상대적으로 뇌를 보호하기 그죠, 때문에 그죠. 더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신비하네요, 진짜.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재우 선수가 이제 광대뼈가 골절이 됐는데 치료가 가능하죠, 일단은? 유재우 선수가 공을 맞은 부위가 바로 여기 구렛나루 오른쪽 네. 구렛나루 바로 이 부분에 맞으셨더라고요. 그럼 여기 광대가 아닌데? 광대는 여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구렛나루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네네. 여기는 사실은 미용적으로 우리가 광대 축소 수술을 할 때 일부러 절골을 하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운이 좋게도 부위가 괜찮았고 또 뉴스로 봐서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저절로 붙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우 선수에 대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유재우 선수는 그러면 입은 움직일 수가 있나요? 여기가
광대 옆에가 부러져도? 만약에 조금만 아래쪽에 부딪혔으면 네네. 이제 턱관절 부위를 부딪혔으면 입을 벌리기 힘든 개구장애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물론 주치의가 아니라서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지만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위험한 부위는 피했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심각한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면 골절 부상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벨기에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미드필더 케빈 데 브라위너.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며 유로 2020 첫 경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케빈의 결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안면골절. 유로 2020이 열리기 전 출전한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와 충돌하며 안아골절 그리고 코뼈가 부러졌답니다. 부상을 딛고 그라운드를 펄펄 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코믹과 진중함, 악역과 다정한 이웃으로 가는 천상 배우 정보석 씨. 야구 실력도 뛰어난 정보석 씨는 연예인 야구단의 기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17년 연예인 리그 결승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 타자가 받아친 공이 정면으로 날아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협진을 통해 무사히 수술을 마쳤음이 알려졌는데요. 수술 이후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활동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멋진 모습 종종 아주 자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정보석 씨는 당시에 정말 크게 다치셨나 봐요. 3개 과에서 협진할 정도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면골절이 있을 때 얼굴 뼈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얼굴 뼈가 담고 있는 눈, 코 또는 귀 또는 치아 부분까지 네. 다른 조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확인을 하고 이런 기능적인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과가 협진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축구 선수 케빈 데 브라이너는 이제 안화골절이라고 했는데 네. 눈 밑에 여기 부위였죠, 아까 설명하실 때. 안화골절이라고 할 때 네. 안와는요 네. 눈 안자에 웅집 와자를 써서 눈알이 담겨 있는 오목한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보시면 네. 바깥에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그러니까 우리 도형으로 치면 마치 사각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네. 이 모형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쪽에 보면 사실 더 다양한 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화를 이루는 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뼈들이 위, 아래 또 안쪽, 바깥쪽의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동그란 동굴처럼 보이는데 네. 안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맞습니다. 뼈 구조 자체가. 네. 이 안화골절의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안화골절 자체가. 네. 이것도 사실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안화골절이라는 거는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그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만약에 이 안화 내부의 뼈가 전부 단단한 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네네. 안화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안구가 파열이 되었겠죠. 아, 오히려 이게 부러지면서 압력을 흡수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이렇게 안화골절로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되긴 하지만 네네네네. 그래도 안구 자체에 충격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안화골절이 의심이 될 때 가장 먼저 안과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시신경이 손상되거나 또는 망막박리 또는 안구 뒤 혈종과 같이 이제 안과적인 응급 상황이 되면 실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안면골절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냥 네. 또 비수술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안면골절이라고 해서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네네네네. 아니고요. 네. 골절선만 있거나 또는 뼈가 이동한 양이 적다면 그냥 저절로 붓기를 기다리면서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경우들이 있는데 네. 안구를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이제 깨진 뼈 사이에 껴서 이제 눈이 잘 안 움직여주는 안구 운동 제한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좌우에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사물도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가 생길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안화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눈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안구 함몰이 있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하고요. 코뼈 골절의 경우에는 이제 코의 높이가 많이 낮아지거나 예. 옆으로 휘어서 C자나 S자로 예. 이제 왜곡이 되거나 또는 비중격이 많이 무너져서 예. 이제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광대골절의 경우에도 깨진 뼈 조각에
신경이 껴서 이제 네. 감각이 앞볼에 저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네네. 영화 같은 거 보면 뼈가 이렇게 부러지면 네네. 이게 본인이 두두둑 하더니 맞추는 경우들 나오잖아요. 네네네. 본인이 두두둑 하더니 맞추는 경우들 나오잖아요. 네네네. 혹시 선생님께서 네네. 코를 잡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맞추거나 뭐 이럴 수도 있나요? 사실은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골절이 된 상황에서 이제 바로 잡는 거니까. 자, 아까 그 수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수술하게 되면 아까 그 뼈를 제자리로 돌린다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쓰셨거든요. 그럼 돌리고 난 다음에 그냥 기다려요? 우리가 보통 팔 같은 데는 깁스라는 걸로 해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얼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금속 고정핀으로 단단히 고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코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여러 개로 분쇄 골절이 되지 않는 한 네. 특별히 고정핀으로 고정하진 않고 그냥 제 위치로 올려놓고 끝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골막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 움직여진 뼈를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보호하는 이제 스플린트라든지 이런 걸 보조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안면 골절 생각보다 범위도 넓고 주의할 점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 안면 골절 하면 이분이 떠오릅니다. 랭킹으로 확인하시죠.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김태형 선수. 이제는 선수가 아닌 감독님으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김태형 감독. 아, 그런데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렇게 보면 잘 아시겠죠? 2002년 이탈리아전에서 몸싸움 중에 상대편 선수에게 팔꿈치 가경을 당한 김태형 선수. 경기 후 코뼈 골절을 확인했는데요. 골절된 것을 알고도 응급수술 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라운드를 누빈 김태형 선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젠 감독님으로 우승컵 한번 드셔야죠. 김태형 감독님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자,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좀 마스크 못 잊을 겁니다. 당시에 코뼈가 이제 골절된 거였어요. 예. 원래 코뼈가 이렇게 잘 부러집니까? 안면 골절 중에서 가장 흔한 부분이 코뼈 그래요? 골절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외부 충격에 노출되기가 쉽고 또 같은 충격을 받더라도 코뼈가 상대적으로 작고 약하기 때문에 네. 골절이 잘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그러네요. 당시에 이제 김태형 선수가 응급수술만 받고 회복을 못한 채 마스크로 이제 여기를 좀 가리고 경기를 뛰어서 감동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의 의지를 갖고 내가 이기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생각이 코가 좀 부러졌으니까 네. 뛰면은 덜렁거릴 것 같거든요, 느낌상. 이게 괜찮은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술을 받고 나서 안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텐데요. 네. 다시 같은 부위에 충격을 받지만 않으면 재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참여하셨어도 중 골절이 다시 악화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부딪힐까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얼굴을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타격을 당했기 때문에 얼굴이 네, 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골절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살짝 눌러요? 눌러봤을 네. 때 살짝만 눌러도 깜짝 놀랄 만큼 통증이 아프다. 발생한다. 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눌렀을 때 아프다. 그래서 압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압통. 이런 압통이 있으면 내가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병원에 꼭 가서 확인을 받아보셔야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 부위를 살짝 눌러도 아프다. 네, 이때 중요한 게 살짝 누르셔야지 네. 세게 누르면 골절된 뼈가 이동해서 골절이 더 악화될 수 그럴 수 있으므로 있겠네. 살짝만 눌러도 아픈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 임종호 원장님은요. 네. 부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코뼈 골절이 한 번 있었어요. 코뼈 골절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요? 되게 돌발지무셔서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당해본 사람이 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예전에 이제 막 술이 너무 만취한 상태에서 네. 넘어져서 제가 이게 바닥에 부딪혀서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네. 취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일어나서 본인이 하고 이게 그러지는 못했고. 그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다른 아니, 분의 도움을 받아야 제가-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이런 거 궁금하네. 아니 본인이 전문가신데 근데 원래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 제가 일하던 병원 응급실에서 저희 선배께서 해주셔서 참아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참고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술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까?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네. 간단한 코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 하거나 아예 마취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수술 방법이 조금 나뉘기 때문인데요. 네. 부러진 뼈를 원래 위치로 바로 잡아준다 해서 네. 골절 수술을 정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바로 잡아준다고 예. 해서 예. 이 정복 수술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뼈를 직접 눈으로 보고서 맞춰줘야 되는 경우는 네. 전신 마취 하에 관혈적 정복 수술이라는 걸 하고요. 만약에 뼈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코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콧 속으로 이렇게 긴 막대기를 넣어서 들어올려 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예. 이제 수술 부위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니까 네네네. 비관혈적 정복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 마취 방법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저는 그래서 코뼈 골절을 그때 마취 안 하고 네. 맨정신일 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코가 바르시군요. 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안면골절은요, 주변 상황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골절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때는 계속 강조해드립니다만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